하푼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구형 울산급 포항급 전투함들이 국산 SSM-700K 해성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인천급 및 대구급 호위함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한국형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방공 구축함에도 해성 미사일이 표준 대함 무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반면 해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대함 미사일 개발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구형 공대함 미사일의 교체는 해외 도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DSCA에서 공표한 한국 공군 KF-16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내역을 살펴보면 소수의 AGM-84L 하푼 블라크2 미사일과 훈련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공표된 AGM-84L 블라크2 실탄 도입 숫자를 살펴보면 KF-16 운용부대에서 보유 중인 구형 하푼 전체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따라서 KF-16을 운용하는 2개 전투비행단 중 공대함 하푼을 보유한 1개 비행단에 새롭게 도입되는 하푼 블라크2에 더해서 기보유한 공대함 하푼 역시 블라크2 계열 개수 키트를 도입하여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공군은 현재 제20 전투비행단에서 하푼 블라크-I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제11 전투비행단이 보유한 AGM-84L과 AGM-84H 슬래머는 업그레이드 대상은 아니지만 H형 슬래머의 경우 업그레이드는 종말 표적 자동인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도입되어 K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제20 전투비행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공대함 하푼 미사일은 가상 적국의 함대 방공 능력의 현대화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실정이다. 구형 공대함 하푼을 블라크2 또는 AGM-84N 하푼 블라크2 플러스 등으로 업그레이드하면 2020년대 초반 AESA 업그레이드 전투기인 KF-16V 운용 비행단의 주변국에 강력한 함대에 대항할 수 있는 현대적인 스탠드오프 대함 미사일 숫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푼 공대함 미사일 블럭 II 플러스 로드맵 구형 하푼 비아크-I 대함 미사일을 현재의 하푼 블라크2로 개량하기 위한 개수 키트는 JDAM의 유도 키트에 통합된 HG-1700 링레이저 관성 측정 유닛과 슬래머 미사일의 임무 컴퓨터와 SW, GPS 안테나 등을 통합한 GCU와 500파운드급 관통 탄두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은 업그레이드 키트를 도입하여 구형 하푼 미사일을 하푼 블라크2로 업그레이드했다.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하푼 블라크2는 해상의 표적뿐만 아니라 기지의 정박한 적 전투함과 복잡한 연안 근처의 표적, 해안선 근처에 배치된 지상 표적까지 식별하여 타격할 수 있다. 하푼 블라크2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종말 유도 단계에서 수신하는 반사 신호를 처리하여 복잡한 해안선의 밀도 높은 노이즈에서 적대 해군의 소형 연안 함정과 해안 인근에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식별한다. 작전 해역 인근의 연안과 지정된 표적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 정보를 바탕으로 미사일이 돌입하는 방위와 고도, 속력, 종말 유도, 주파수 등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디지털 노이즈 맵을 도출하여 이를 하푼 블라크2의 사전에 입력하고 하푼 블라크2의 신호 처리 프로세서는 종말 유도 단계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노이즈 맵과 대조하여 일치되는 신호를 노이즈로 인식하여 필터링함으로써 표적을 식별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기능은 구형 하푼에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즘과 디지털 메모리, 향상된 연산 능력을 보유한 프로세서를 필요로 한다. 하푼 블라크2 개수 키트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함께 슬래머의 임무 컴퓨터가 함께 통합된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블라크2의 개량형인 블라크2 플러스 키트에는 CDL도 포함되어 있다. 미 해군의 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하푼 블라크2 플러스 키트에 포함되었다. 뉴 프로그램은 해상 작전에 활용되는 각종 무기 체계의 효과를 네트워크 중심적인 작전 체계를 통해 극대화한다.
하푼 블라크2가 네트워크 중심 작전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정확도의 향상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푼 블라크2는 정밀 리니저 자이로와 GPS의 도입으로 구형 하푼 블라크 1C보다 정밀도가 향상되었다. 하푼 블라크2 플러스는 여기에 더해 양방향 CDA를 통해 비행 중의 경유 좌표를 발사 플랫폼에 전송하고, 발사 플랫폼은 링크 16 등을 통한 항법 정보 공유를 통해 보정된 자체 좌표를 바탕으로 비행 중에 하푼 블라크2 가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한 비행 경로를 유지하도록 CDA를 통한 정밀 비행제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AGM-84N 하푼 블라크2 탄착 정밀도는 AGM-84L 하푼 블라크2보다 개선되었다. 2. 또 다른 장점은 발사 후 감시 정찰 자산과 연동되는 투가 가능하다. 해상 스캔 레이더보다 방대한 영역을 감시하며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정보 수집 체계를 보유한 P-8A 포세이돈 해상작전 항공기가 이미 표적이 된 적함보다 더욱 가치가 높은 표적을 탐지, 식별하게 되면 발사 플랫폼이 CDA를 통해 이미 발사되어 비행 중인 AGM-84N의 표적을 재지정할 수 있다. 가장 가치가 높은 표적으로 식별된 표적의 좌표는 1린트 체계를 이용하여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서열을 결정한 초계기가 담당하게 되지만,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네트워크에서 C2 노드로 기능하는 1린트 체계 운영 초계기와 연동되는 다수의 발사 플랫폼 중 항법 데이터 품질이 가장 우수한 항공기의 항법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표적의 좌표를 보다 정밀하게 추출할 수 있다. 이처럼 센서와 슈터가 연동되는 네트워크에 하푼 블라크2 플러스까지 연동함으로써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센서와 슈터, 유도무기가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것은 이와 같은 투뿐만 아니라 적대 함대의 방공체계의 특성과 배치에 맞추어 하푼 블라크2의 표적 돌입 경로를 작성, 수정하여 비행 중인 하푼 블라크2의 비행 경로를 재설정하는 것 역시 네트워크 중심 하푼 블라크2 플러스 운용 방법에 포함된다. 이는 동일한 공격 효과를 위해 소요되는 대함미사일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투 기능과 맞물려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통한 효과 기반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블라크2 업그레이드 키트는 여기에 더해 연비가 개선된 신형 터보제트 엔진과 경량화된 탄두가 포함되었다. 이 같은 키트를 적용한 AGM-84 블라크2의 최대 사거리는 250km다. 업그레이드를 한 하푼 ER 미사일의 항속거리 증가를 설명하는 사진. 슬래머의 그것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사거리가 증가한 하푼 블라크2어는 장거리 타격력과 함께 더욱 복잡한 비행 경로를 비행할 수 있게 되어 적방공망 돌파 능력이 강화되었다. 표적과의 일격 거리, 방위각, 발사 고도, 표적의 종류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하푼 블라크2의 비행 경로 작성 시에는 더 많은 스티어링 포인트를 설정함으로써 적방공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경로로 미사일을 진입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비행의 무계획 수립은 특히 다수의 하푼 블라크2 미사일을 사격할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푼 대함미사일 시대 이제 막을 내리나? 하푼 미사일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인가? 미 해군이 수상함에 탑재하는 대함미사일을 자국의 RGM-84 하푼에서 노르웨이제 나발 스트라이크 미사일로 전환하기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미국 정치, 군사 전문 웹진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따르면 미 해군은 차세대 프리깃 전투함 FFG에 하푼이 아닌 나발 스트라이크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 디펜스 앤드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나발 스트라이크 미사일은 원래 노르웨이 해군의 4,600톤급 난센급 프리깃이나 260톤급 미사일정에 탑재하는 대함미사일이다. 참고로 F-35 내부 무장창 탑재하는 JSM 미사일 제작사도 콩스버그 그룹이다. NSM은 하푼이 중량은 412kg으로 서유럽의 스탠다드 대함미사일 RGM-84
하푼 660kg에 비해 248kg이나 가볍다. 미사일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파괴력이 약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표준적으로 지연 신관약 간의 시간차를 두고 폭발. 반대는 충격 신관을 사용하는 하푼 미사일과 달리 NSM은 선진적인 새로운 신관을 갖추고 있어 탄두 중량과 관계없이 파괴력이 크다고 내셔널 인터리스트는 전했다. 실제로 미 해군은 프리덤급이나 인디펜던스급 같은 비교적 소형 연안해역 전투함뿐 아니라 7,000톤급 차세대 프리깃 FFG에도 RGM-84 하푼이 아닌 나발 스트라이크 미사일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NSM의 파괴력이 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 해군은 또 다른 대함미사일인 AGM-158C LRASM을 채택하고 있다. LRASM은 사거리 1000km로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다. LRASM은 사이즈가 크고 가격도 한 발에 약 390만 달러여서 향후 미 해군의 대함미사일은 LRASM과 NSM으로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NSM은 탄두 중량과 크기는 작지만 상대 함정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가장 취약한 부분에 착탄하도록 제어되고 있어 목표마다 복수의 폭발 타이밍 중에서 최적인 모델을 선택해 파괴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NSM을 채택한 나라는 개발국을 포함해 5개국으로 노르웨이, 독일, 미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군의 대함미사일 전력 수준은 어떨까? 한국은 NSM이나 LRASM 등 최신 대함미사일 도입 계획은 현재로서 불분명해 보인다. 다만 해군은 자체 생산한 대함미사일 해성과 해룡을 운영하고 있다. 해성은 사거리 180km로 마하 0.95 속도다. 무게는 792kg으로 앞서 말한 NSM과 하푼 등에 비해 무겁다. 해성은 비행 중에는 최대 8개의 변침점을 통해 아군의 함정과 섬들을 피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특히 상대편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 능력은 하푼보다 강력한 엔진을 갖고 양측면의 공기 흡입구를 가지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회피기동이 가능하다. 즉 속도는 느리지만 격추가 어렵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해성을 미국의 하푼이 개량형이나 짝퉁이란 평가도 있지만 해성의 주 엔진과 탐색 기술은 러시아와 네덜란드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다. 또 다른 해군의 대함미사일인 해룡은 해성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거하고 확보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더 넣어 폭발력을 가중시킨 미사일이다. 개발 당시에는 해성 전술함대지 유도탄으로 불렸으나 1980년대 첫 국산 함대함 유도탄인 해룡의 이름을 따 해룡 전술함대지 유도탄으로 개명됐다. 전 세계는 사태에서도 각국의 육해공 미사일 기술 개발은 전혀 더디거나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대함미사일이 더 가볍고 빠르고 파괴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제 미사일의 기술 제휴 속도를 빠르게 맺어 대한민국의 대함미사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